안녕하세요. 전 뽀로로예요. 오늘 우리 아빠가 나오신 데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요. 우리 아빠는요, 수많은 실패를 딛고서 2003년 뽀로로와 친구들을 탄생시킨 고마운 분이에요. 그 덕분에 한국 애니메이션의 위상까지 높여주셨죠. 우리 아빠의 파란만장 성공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네. 저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왔네. 아니 좀 대표님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뽀로로가.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네. 전혀 그런 부분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뽀로로는 닮았다라는 얘기들을 그쵸? 가끔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한국 애니메이션계를 새로 쓴 뽀로로의 그 대표 사장님이신데 생각보다 젊으세요. 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48. 이야, 네. 진짜. 그러세요? 네. 너무 생각보다 젊으셔서 일단 거기에 놀랐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젊어 네.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니 뭐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대통령이잖아요, 뽀로로가. 그럼. 인기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제가 듣기로는 너무 사실 과분한 네. 칭찬이시고 어떤 어머니들의 반응을 들어보게 되면 아이들이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갖고 시청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어떤 문화 아이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뽀로로만 보면은 거기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집중을 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 뽀로로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은 분명히 동물들이기는 하지만 자기 같고 자기 친구들 같고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봤거나 상상을 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줬더니 아이스크림 갖고 이렇게 보다가 네. 그게 다 녹아버리는데도 그 정신을 쥐고 나중에 없어. 네. 지나가던 강아지가 한번 핥아먹고 녹기도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건 난 손녀들은 너 처음 봤거든요. 네, 정말 막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3년 연속 대한민국 캐릭터 네. 대상을 수상했는데 뭐 연 매출액이 연간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네? 300억이에요. 여기다 로열티가 120억이고요. 브랜드 가치는 4천억. 어마어마하죠. 부러워요, 솔직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네. 뽀로로를 한국에서는 성공한 대표적인 콘텐츠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지만 네. 사실 전 세계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뽀로로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네. 사실 지금보다 앞으로 지금 나가야 될 길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돈으로 자꾸 환산해서 미안합니다만 네. 어디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특정 지역을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 해외 120개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웬만한 나라들에는 거의 수출이 돼 있는 셈이죠. 네. 그러네요. 정말 한류 열풍을 이제는 뽀로로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Ontem à noite havia muita neve em frente à minha casa. Pororo, ¿por qué no intentas correr? 뽀로로의 그 테마파크는 네. 뭘까? 그게. 아이들 놀고 그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뽀로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항상 뽀로로는 TV에서만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뽀로로를 이렇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친구들과 노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굉장히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다 가는 걸 봤습니다. 몇 개나? 처음 만들어 놓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7개까지. 7개. 이야,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허참 선생님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네네. 근데 거기 가서 같이 놀러 갈까요?
손잡고. 네. 뽀로로와 친구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는데요. 이곳은 뽀로로 파크입니다. 바로 저와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랍니다. TV로만 만나는 뽀로로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적인 요소까지 가득한 공간입니다. 놀이시설 못지않은 다양한 즐길거리로 하루 종일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이곳에 오면 만화 속에서만 봤던 뽀로로와 친구들의 집들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답니다. 반가워 친구. 여우 2마리. 패티의 집에서는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숨어있는 감성을 깨워주는데요. 우와, 저기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와. TV에서 보던 거 실제로 보니까 더 호기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국내 키즈 카페랑 다르게 넓고요. 그래서 색감이 화려해서 애들 눈도 잘 사로잡고 시각으로 우선 자극이 되잖아요, 애들한테는. 그리고 와보니까 훨씬 더 깨끗하고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요. 또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숲속 모래 놀이터는 단연 인기 만점. 우리 친구 푹 빠져있네요. 마치 바다에 온 것 같은 바다 놀이터도 아이들의 천국. 이것저것 다 즐기다 보니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모래놀이도 재밌고 탈 게 많으니까요. 자동차. 자동차가 재밌어? 다음에도 와요. 짜잔! 이번엔 내 차례! 안녕! 카메라 세례가 쏟아지는데요. TV 속 친구들이 눈앞에 나타난 기적 같은 순간, 믿기지 않은 상황에 모두가 기념사진을 찍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엄마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팬이거든요, 그냥. 캐릭터 쪽으로는 너무 잘 이렇게 구성도 되고 교육도 유익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특히 그런 동요 같은 것들이 나오는 시리즈는 어릴 때부터 틀어줘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좀 예전에 비해서 저희 어릴 때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고 참 흐뭇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우상이 된 순수 국산 캐릭터. 뽀로로와 함께하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 속에 건강한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충남 부여입니다. 아, 부여. 부여예요? 예. 어디 부여 정확하게? 부여의 양화입니다. 부여하고 서천하고 네. 그 사이 가장 경계. 끝쪽에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제가 3살 때 사실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부여에서 사셨기 때문에 방학 때는 꼭 내려와서 지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는 정말 한여름 되면은 다 빨가벗고 이제 금강 가서 놀기도 하고 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학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 말투가 사투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했어요. 뭐 그 어린 나이에서 예. 금방 영향을 받았어. 예, 그러면은 서울에 올라가서 한두 달 있으면 다시 서울 말투 익숙해지고 그러다 한두 달 있으면 또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면 또 그랬어요. 지금은 고모들. 아, 그래요? 가끔씩은 가시네. 네네네. 아, 네. 아이들 데리고. 큰 댁도 계시고. 아, 예. 그렇군요. 예.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서울로 3살 때 이렇게 다?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려고 이사를 하신 거죠. 예. 무슨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가게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슈퍼, 구멍가게들이죠. 구멍가게들. 그래서 쌀 가게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게들. 뭐 썩 잘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 좀 어려우셨나요, 형편이? 굉장히 어렵게 자랐죠. 예. 집안이 정말 자라는 기간 내내 유복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화목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들만 내셨는데 사회 형제가 물론 이제 아들만 넷이 있으면 아무래도 군대스러운 네.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어떤 그 형제들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끈끈한 우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도 이 캐릭터들 간의 가족의? 그렇죠. 어떤 거기에 많이 녹아들어 있다라고 화목함도 생각됩니다. 있고 화기애애함도 네. 근데 아들만 있는 집 같지 않으세요? 뭔가 굉장히 좀 여성스럽고 아, 그런가요? 섬세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사형제 중에 셋째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 비교적 딸 노릇을 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 집안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벗도 좀 대드리고 어머니. 네, 그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쭉 엄마한테 하고 또 이제 전 지금도 사실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어머니 있으면 어머니 어떤 일 있었냐고 자꾸 이렇게 여쭤보고. 그때 어릴 때의 그 이제 꿈이 이제 점점 더 자라오면서 바뀌긴 합니다만. 네네네. 뭐 어떤 꿈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닐 때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 기자, 언론 쪽으로. 그렇죠. 언론인들을 꿈꾸는데 저도 어떤 그런 꿈을 갖고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때 너무 놀아서 사실 학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내가 정말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때 대안으로서 생각했던 게 광고였습니다. 광고. 네, 그래서 광고 회사에 들어갔었죠. 저는 이제 광고 기획자 A라고 하는 그 기획.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케이블 TV 면접을 뭐 봤다는 건 뭐예요? 사실 그 광고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먼저 느꼈던 것들은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해서 했던 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의 회의가 생겼어요. 또 한 번 더. 네. 이 일은 내가 좋아해서 했던 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많은 친구들이 선망했던 회사였고 저도 그런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원하던 걸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좋아했던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서야 사실 30대 중반인데 그때서야 그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좋아했던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PD나?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가 우리나라에서 케이블 TV가 막 출범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인력들을 많이 충원을 했었는데 거기에 응모를 했죠. 응모를 해서 됐어요? 마지막 면접이 남았습니다. 네. 면접이 남았는데 면접하러 가기 전날 회사에 휴가기를 내놨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 퇴근하기 전에 인사팀장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최종희 씨 어디 면접 가려고 지금 휴가기 낸 거지? 그걸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신 거예요? 당황했겠다. 네. 거기 인사팀장이 우리 인사팀장 친구분이었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들통이 났네요. 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왜? 뭐가 문제냐? 네.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그러느냐라고 해서 제 적성과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한테 잘 맞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회사 내에서 신규 사업을 할 어떤 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을 맡아갖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회사에 남아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어릴 때는 그냥 뭐 세일러문, 네네. 일본 만화도 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 만화보다는. 네네. 허점 선생님은 어떤 혹시 만화 좋아하셨어요? 나는 저 엄마 찾아 산말리. 지금 기억이 나요. 네. 암행어사 박문수.
칠성이와 깨마기. 네. 아세요? 그 애니메이션까지는 어릴 때 원래 만화를 좋아하셨나 봐요. 좋아했죠. 뭐 제 또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다들 이제 만화 영화 보면서 정말 꿈과 용기를 키워왔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큰 다음에 제가 그렇게 보고 좋아했었던 그런 그 애니메이션들이 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서 사실 실망도 좀 했고 네. 약간 좀 배신감도 느꼈고 그랬죠. 네. 처음에 그 애니메이션을 그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한 2가지 정도의 근거를 갖고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들의 어떤 소위 대형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주하는 애니메이션들을 한국의 애니메이터들이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제작 실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배워왔던 어떤 기획의 노하우가 결합이 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어떤 거였어요? 제일 처음으로. 97년에 녹색전차 해모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네. 제가 참여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었었고요. 성적이 좋았어요?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이. 제가 그 배워왔었던 기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광고에 한정되는 기획이었었고 문제는 우리나라에 설계도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설계도를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소용이 없구나. 표현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또 재도전하는 데 있었어요. 네, 또 그 힘이 되기도 했겠지만. 다시 또 이제 2번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 역시도 안 좋아. 예, 마침 그때쯤에서 이 IMF 경제 아이고. 외환 위기를 맞이했죠. 그렇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순식간에 이제 그 분위기가 반전돼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네네네.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보수적인 자세로 바뀌었고 성적도 좋지도 않았고. 네. 무리하게 뭔가를 더 이상 하고 싶지도 네네. 않고. 그러는 과정에서 회사가 이제 그 외국계 회사로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아하. 예, 그래갖고 신규 사업 다 철수. 철수. 그 애니메이션 사업팀 해체. 해체. 어. 결정이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지금 그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포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표를 내고 저희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직원들이랑 같이 저희 지금 아이코닉스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한 거죠. 자. 야, 점점 더 이제, 야. 몇 대기업. 분이서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까지 6명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5명이 직원들이 있었죠. 5명으로 시작한. 네네. 자금도 좀 많이 부족했을 것 같고, 처음에는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렇죠. 사실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 당시에도 한 2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24억. 예, 그 보통. 그런데 그런 돈을 사실 모을 능력이 없었죠. 네. 그래서 그 물론 뭐 그 저를 포함한 그 직원들도 저도 이제 뭐 있는 데서 다 모아갖고서 투자를 했고 또 그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소위 대기업에서 그 한 번도 성공을 못 해본 친구들이 네. IMF 때 네.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믿어주고 투자를 하실 만한 분들이 없었죠. 네. 누가 하겠어요, 그거 감히.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빚내서. 그랬는데 당시에 예, 그 제가 모시고 있었던 예, 금강기획의 사장님께서 네. 이제 좀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네네. 직접 가서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그 당돌한 네. 행동이었었는데 제가 그 사장님께 찾아가서 정말 회사에서 많은 손해를 끼쳐가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갚을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갚을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액면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 찾아오지 나. 그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예. 거의 그런 분위기였을 때였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비전이 있나? 성함이 뭐 지금은 이제 최수삼 회장님이신데 실례지만 그 투자금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자본금이 그 당시에 5억 원이었었는데 그때 2억 원을 투자를 해주셨었어요.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큰 돈이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잘 아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자네가 하는 걸 보니까 한 번쯤 모험을 걸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투자를 하시고 지금껏 단 한 번도 네. 이렇게 잔소리,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최수삼 회장님 예. 전화 연결됐거든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허참의 토크 엔조이 허참입니다. 아, 네네, 저 최수삼입니다. 예. 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저희 방청객과 함께.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래요? 예, 저 최준일입니다. 투자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최정일 사장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우선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죠. 네. 신뢰가. 저 사람한테 뭐를 맡기면 틀림없겠다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은 없으셨고. 네네. 잘못될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다 있는 거죠. 사업이라는 거는. 네. 네,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대단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인베스트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네. 이제 실례지만 나중에 이제 대박을 하지 않습니까? 대박을 터뜨린 이후에 어떤 사례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선물 같은 거라도. 사례는, 사실은 그 분야는 나는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컸다, 성장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지금 내가 사례를 하라. 왜 제가 사례를 하라고 그랬는데 잘하는 것이 저한테 사례하는 겁니다. 네. 성장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뭘까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최종일 사장이 항상 운동화 신고 다니. 지금은 운동화 신고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잠바 쪼가리 입고 형편없어요. 네. 네, 제가 바라는 거는 최 사장이 아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운동도 좀 하고 우리 뽀로로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예. 지금 뜨고 있는 타요도 아주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캐릭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정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금 더 회사를 키우고 좋은 콘텐츠들 많이 만들어서 반드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감사합니다. 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트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신뢰가 항상 바탕에 있군요. 믿음 딱 하나면은 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 배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좀 믿게 해줘. 나 배팅할게요. 믿음이 아직 안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오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작품이 뭐였어요,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수호의 적 미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네. 사실 저는 자신 있었는데 네. 거의 90%를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90%를 까먹었습니다. 자본금 잠식이 돼버렸어요? 그랬죠. 몇 년도였죠, 그게? 그게 2002년도 2002년.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날 법도 한데 야. 전혀 모르겠어요. 회사를 만들 때 주위에서 참 도전 정신이 뛰어나. 패기는 높이 살만하다. 예, 그랬다가 바보스럽다. 너무 바보 같았다. 미련하다. 투자한 우리도 정말 바보지. 네네네. 야.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셨나 봐요.
그랬죠. 자, 예,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네. 직원들도 그렇게 힘들 때 떠나지 않고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셨다고 그것도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정말 신뢰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저랑 같이 했었던 팀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저랑 같이 합류했던 건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공의 가능성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고 서로 어떤 믿는 관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좋아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비록 안 좋은 끝을 맞이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죠. 그렇죠. 네. 그 참 그냥 문 닫고 헤어지자. 이제 돈도 없다. 5억에서 4억이나 썼는데 뭐 1억 가지고 뭐하냐. 자 나머지 챙기자.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회사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정말 망했던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애니메이션의 품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슷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가 색깔이 없었나 봐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경쟁을 하게 될 것인가.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냅니다. 매년. 네네. 그러면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이 취약한 점은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면 일본의 몇몇 애니메이션과 경쟁은 되겠지만 그 애니메이션 넘어설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번 접고 유아용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자. 그게 이제 그 뽀로로의 어떤 기획의 출발이었습니다. 출발이었어요. 뽀로로. 네. 예, 뽀로로가 이제 태어나는 배경부터 이제 갑니다.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그러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도 애니메이션이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소재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사람 캐릭터로 하는 것보다는 동물 캐릭터로 하는 게 조금 낫겠다. 유아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호기심을 느낄 만한 동물, 뭐 토끼, 강아지, 고양이, 뭐 애완동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동물들이 이미 유명한 캐릭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주목을 했었던 게 펭귄이었습니다. 펭귄. 네. 그래서 요 캐릭터가 나오게 됐군요. 이름은 왜 저는 뽀로로라고 했을까? 그게 또 궁금해요. 정석이 딱 있는 건 아닌데 많이 짓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 그렇게 되면 마우스가 G죠, G. 미키가 이름, MM입니다. 도널드 덕도 DD죠. 그래서 우리도 펭귄이니까 기왕이면 영어로 썼을 때 P로 시작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마치 그 남구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 같이 뒤뚱뒤뚱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주말이 되면은 주중에 못 보던 아빠가 나타났으니까 아빠의 시선을 끌려고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시선을 끌려고. 그때 이제 그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빠만 있으면 안 그러다가 이렇게 둘이 쪼르르 왔다 갔다 한다. 쪼르르. 예. 근데 그때 쪼르르라고 하는 그 말이 제가 고민했던 그런 뉘앙스랑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감도 좀 귀엽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이들이 쟁걸음으로 걷는 모습. 쪼르르. 하고 비슷한 말. 뽀르르가 있었습니다. 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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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약간 좀 부족해. 그래서 거기 조금 더 굴러가는 느낌을
넣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뽀로로가 됐죠. 뽀로로. 예, 예. 아,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또 뽀로로 탄생된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다고. 아, 있었죠. 그 아시는 분이 네. 그 투자자를 한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뽀로로 제작자다. 그래가면서 근데 이 사람 퇴근도 안 하고 밤늦게 맨날 그 시나리오나 쓰고 있고 막 그러는데 네. 그분이 이제 아주머니셨는데 표정이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벌컥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도대체 모르고서 포르노 제작자를 소개시켜. 그런 포르노. 말씀을- 예, 예. 예, 그 유아용 애니메이션인데 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 자긴 정말 몰랐다. 처음에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겠네요. 상황을 그렇게 네. 들으면 밤 늦은 시각까지 그렇게 뭘 포르노를 만들고 있다고 잘못 이해하면. 그럼요. 네. 최초 인기는 어땠었어요? 방송 시작하고 나서 두 번째 주인데 전체 유아용 프로그램에서 시청률 1위가 나왔어요. 시청률 1위. 예. 이야. 예, 그래서 뭐 초기니까 뭐 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계속 1위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봐주는구나라고 하는 걸 봐주는구나. 알았죠. 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재방송을 했는데 재방송 시청률이 더 높더라고요. 더 높고. 예, 그럼요. 예. 예. 시즌 이 한 정도인가? 몇 편까지 지금 나온 거죠? 지금 1차, 2차, 3차, 4차 시리즈까지 이제 방송이 됐고 지금 5차 시리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5차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 뽀로로는 안경빨이라는. 사실 저희도 안경을 안 벗겨 봤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 호기심이 강한 분들이 헬멧도 벗기고 안경도 벗기고 막 그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네. 얼마나 좋아요. 좀 벗겨도 나름 귀엽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외국계 회사였죠? 얼마의 매각설이 있었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사실 뭐 정식 오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구두로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10억 불이었죠. 10억 불. 그러니까 10억 불.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조 1천억 정도 되는 돈. 1조 이야. 1,000억. 브랜드 가치가 4천억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그게 그럴 어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가 시작도 안 됐었죠. 그때 이제 처음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응? 돈으로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 근데 그동안 애니메이션 불모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최초로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가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컸을 때 이렇게 외국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그건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양성을 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꼭 지켜주세요. 이 녀석 팔려갈 뻔했네. 이쪽은 우리 거야. 궁금한대로. 뚜피. 귀여워서 좋아요. 귀여워서 좋아요? 재밌어서. 뽀로로가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첫째가 중학교 3학년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생. 아, 그렇습니까? 네. 자녀가. 네. 오. 이제 뽀로로를 보면서 컸겠네요. 그랬죠. 예?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친구들이 오면 재밌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딱 비디오를 틉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별 관심이 없죠. 애니메이션 보다가 금방 장난감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이제 하고 놀면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오버합니다. 막 애니메이션 보면서 즐겁다고 재밌어. 예.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뽀로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가 딱 틀었을 때는 친구들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뽀로로 아빠라서 그 정작 아이들이 신경 못 쓸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는 않는가 보죠. 물리적으로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토요일 날에는 거의 이제 머슴처럼 지냅니다. 집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루 종일 아침에서부터 같이 공원을 나가거나 집안에 있어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게 그리고 아니라. 아이들이 심리도 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너무 여우같이 행동한다. 아이들한테. 그게 또 소재에 반영도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요. 걔들한테 통해서. 네. 아내에게는 어떤 편이세요? 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 집안이 이렇게 안정이 되지 못하면 밖에서 일을 못할 텐데 그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불완전한 어떤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반대를 하거나 그러질 않고 그 믿어주고 이렇게 그 마음으로라도 후원해주고 해서 그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죠. 네, 예. 그런 훌륭한 내조 없이는 또 이렇게 바깥에서 편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이곳이 바로 최종일 대표가 근무하는 아이코닉스 사무실인데요. 늦은 시간까지 뽀로로와 친구들의 다음 이야기를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아빠 대신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어갖고 회사가 창고처럼 다소 좀 지저분합니다. 괜찮아요 아빠. 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주로 이제 뽀로로 상품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많은 어린이들에게 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타요. 꼬마버스 타요도 저처럼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방은 저희가 그 새롭게 개발하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기존에 만들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의 기획을 총책임지는 PD들, 작가들, 감독들이 이 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이쪽 이제 공간들은 그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캐릭터 라이센스를 하기도 하고 직접 뭐 출판이라든지 완고를 개발하고 하기도 하는데 이 팀이 바로 캐릭터를 활용한 모든 상품들의 품질 관리 등을 이제 총책임지는 팀들입니다. 다들 이제 뭐 책상들이 좀 정신이 없습니다. 에휴, 통통이의 마법 지팡이로 말끔히 청소해주고 싶다. 보통 애니메이션은 기획에서부터 방송에 내보내기까지 꼬박 2년이 걸리는데요. 여기에 기발한 상상력이 보태져서 최고의 애니메이션이 완성되다 보니 직원들 간의 의견 교류는 필수겠죠? 대화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또 그냥 각 그 사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되게 아이디어도 또 뽑아내시고 그런 거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직원들 간의 벽이 존재하면 조금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니까 그런 그 상하 고의 따지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
어쩐 일인지 최종일 대표는 퇴근할 준비는커녕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고요. 많이 늦는 편이죠. 보통 저녁 시간에 특별하게 외부 일정이 없는 날에는 제 방에서 한 2시 정도까지는 있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를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항상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최종일 대표가 주로 하는 일은 시나리오 작업인데요. 지금까지 뽀로로와 친구들의 시나리오 200편의 에피소드 중 170편을 직접 썼다고 합니다. 저도 직원들에게 많은 어떤 뭐랄까요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거꾸로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도 저에게서 어떤 뭐 영감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를 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네. 일 하나만큼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구나. 본인도 그걸 아십니까? 내가 한번 이 일을 잡으면은 내 자신의 성격이 어떻다. 소위 창의력을 요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시간을 고민하고 만든 콘텐츠와 1시간 10분을 고민하고 만든 콘텐츠는 틀리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들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물론 그래도 후회는 남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그 만들기 전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좀 꼼꼼히 챙기고 저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지 뭐 노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막 이렇게 야근하고 직원들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야근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은 많이 안 나오나요? 저희 회사의 분위기는 사장이 있지만 사장을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뭐 언제까지 끝내야 돼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남아서 일을 하는 친구들은 다 이제 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이제 말릴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꼬마버스 타요라고 하는 또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콘텐츠는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 법인도 설립하실? 네, 중국 법인이 지금 설립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거기도 중국에서 직접 애니메이션 제작도 시작을 합니다. 네.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협회 회장이시죠? 네. 몇 번 연임하신 거예요? 지금 2번째. 앞으로도 계속 연임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제 오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도 계속 3분인데. 네. 그래요. 애니메이션을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아직 산업적으로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발전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분들에게는 훨씬 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쪽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본인이 열정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리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어떤 보람감은 성취감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5명으로 출발해서 네. 지금은 문화 콘텐츠의 160명.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우리 뽀로로 아빠 최종일 대표께서 이제 꿈.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쳐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우리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꿈과 상상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야, 그리고 세계 어린이를 다 품 안에 안아주실 것 같으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뽀로로는 그때쯤이면 어떻게 네. 아,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받겠죠, 그죠? 저는 그 나이는 미키마우스 이런 것처럼 진짜 디즈니 월드 말고 뽀로로 월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꿈꾸는 어떤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저희 실력, 내공을 키운 다음에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아, 그죠? 네, 네, 네. 틀림없이 저 그런 비전이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뽀로로야 좀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참의 토크 엔조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심정행 말 그대로 이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유혹을 받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